그럼 제가 화면을 공유하겠습니다. 네, 전통사회의 일상, 풍속과 한국 부모를 이야기하다. 자,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여기 계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화면에 두 문장이 있어요. 먼저 한국 아이들은 뭐뭐뭐인 것 같다. 어떨 것 같다. 제가 이렇게 공란을 동그라미를 여기 넣었는데요. 혹시 한국 아이들을 생각해 봤을 때 좀 떠오르는 단어나 문장 같은 것들이 혹시 있을까요? 혹시 생각난다면 채팅창에 이렇게 좀 용기 내서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 아이들은 어떨 것 같은지 본인이 평소에 느끼셨던 거, 생각했던 거를 좀 적어주시면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시간 드릴게요. 또 작성하시면서 한국의 부모들은 또 어떤 것 같은지 그것도 떠오르는 단어나 문장이 있으시면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벌써 이렇게 채팅이 올라왔습니다. 잠깐 좀 소개를 할게요. 한국 아이들은 바쁜 것 같다. 네, 한국 아이들은 똑똑하다. 똑똑한 것 같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어느 정도 공감이 되는 생각이라고 생각됩니다. 부모들은 어떤가요? 한국 부모들은 좀 어떻다고 생각되시나요? 아, 네. 한국 부모들은 슈퍼맨인 것 같다. 네. 그리고 열정적인 것 같다. 아, 네. 공감이 많이 됩니다. 이렇게 적어서 또 채팅창에 올려주시니까 제가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제 대학생들한테 한번 네, 물어봤어요. 네, 계속 이렇게 올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한국 부모들은 갈등이 많은 것 같다. 아, 그렇게 느끼셨군요. 그리고 한국 아이들 똑똑한 것 같다. 네, 감사합니다. 의견 너무 감사합니다. 어, 제가 이제 대학생들한테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이제 응답이 왔어요. 한국 아이들은 자유로운 것 같다. 행복한 것 같다. 그런데 그것과 반대로 좀 스트레스가 많은 것 같다. 네, 그런 의견도 있었고요. 또 부모들은 좀 헌신적인 것 같다. 과잉 보호하는 것 같다. 희생하는 것 같다 라는 표현을 하신 분도 계시고요. 공부를 너무 많이 시키는 것 같다. 그리고 자기 자식만 아는 것 같다라는 이런 약간 뼈아픈 그런 표현도 나왔습니다. 네, 여기 또 채팅창에 보니까 아이들은 조금 영악한 것 같고 부모들은 성공지향적인 것 같다라는 그런 의견도 주셨네요. 네, 그럼 우리 이 아이들과 부모들, 한국의 아이들과 부모들 과연 과거에는 어떠했을까요? 네, 이것이 이번 강좌에서 다룰 내용입니다. 조선시대에 지금으로부터 한 250년 전, 300년 전에 조선시대의 아이들은 어떻게 자랐을까요? 그리고 조선시대 부모들은 어떻게 자녀를 키웠을까요? 그리고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가 만약에 조선시대로부터 배울 점이 있다면 무엇일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조선시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고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선시대는요, 1392년부터 여기 1910년까지 약 500년 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이 시기가 바로 조선시대입니다. 왕이 27명이었어요. 1대 왕 태조부터 시작해서 27대 왕 순종, 이렇게 27명이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조선에서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여기 중간에 있는 1592년에 있었던 임진왜란입니다. 임진왜란은 일본과 우리나라가 전쟁을 한 건데요. 바로 이 임진왜란을 기점으로
임진왜란 전을 조선 전기, 이후를 조선 후기로 이렇게 학자들이 나누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집중적으로 살펴볼 시대는 조선 후기입니다. 이쪽에 있는 거죠. 그 중에서도 21대 왕 영조와 22대 왕 정조 시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영조와 정조 시대에는요, 이 전쟁이 끝난 지 좀 한참 됐어요. 그래가지고 전쟁 직후에는 나라 국토가 황폐화되고 너무나 살기가 힘들었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나라 살림이 좀 넉넉해졌고요. 그리고 전쟁도 일어나지 않아서 비교적 평화로운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시기에는 이제는 예술가들이 좀 재능을 발휘하기 좋은 시대였음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실제로 아주 유명한 통속화들이 이 시기에 많이 그려졌습니다. 혹시 최근에 방영된 TV 드라마 옷소매 붉은 끝동이라는 드라마 보신 적 있으세요? 이 드라마는 이 21대 왕 영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22대 왕 정조가 나옵니다. 이분이 이제 영조이고 물론 배우입니다. 영조 왕이고 여기는 영조 왕의 손자 정조입니다. 사실 영조가 21대 왕이잖아요. 그럼 22대 왕은 영조 아들이 왕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 이 영조 아들은 좀 비운의 좀 비극적인 그런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영조는 그 아들 사도세자를 뒤주에 가둬서 죽게 했습니다. 뒤주는 이제 곡식을 저장하는 그 큰 통 같은 것을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그 조선 왕조 역사상 가장 좀 비극적이고 충격적인 사건이어서 많은 영화나 드라마에서 자주 다루었던 소재입니다. 사도세자 아들이 바로 이 정조입니다. 이 정조는요, 어렸을 때 아버지가 죽는 모습도 봤고 또 아버지 때문에 왕으로서의 입지가 늘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조는 마음의 그 불안과 스트레스를 예술로 좀 승화했던 그런 임금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 한번 보시겠어요? 이 그림은요, 방금 말씀드린 그 정조가 그린 국화도라는 작품입니다. 국화를 그렸어요. 정조는 화가도 아니고 화가를 이제 화원이라고 하는데 화원이 아닌 임금인데도 그 실력이 매우 뛰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잘 그렸죠. 정조는 예술을 아주 사랑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영조와 정조가 실제로 어떻게 생겼을까요? 만약에 사진이 있다면 이들의 생김새를 우리가 정확히 볼 수 있었을 텐데 이때만 해도 사진이 없었습니다. 대신 이 왕의 모습을 화원들이 그렸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그 화원들에게 임금을 그린다? 이거는 매우 영예롭고 영광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영조와 정조를 그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많이 등장하게 될 이 사람, 단원 김웅도입니다. 이 그림은요,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은요, 김웅도의 자화상으로 추정되는 그림입니다. 이 김홍도가요, 그림을 너무 잘 그리는 거예요. 그림 실력을 인정받아서 임금을 그렸습니다. 그 당시에는 임금의 이 왕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는 일은 허용되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김홍도는 어진, 이 임금을 그린 것을 어진이라고 하는데 이 어진을 그릴 때 고개를 들고 임금을 보고 그 다음에 절하고 그 다음에 그림 그리고 다시 고개 들고 임금 보고 절하고 그림 그리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했다고 해요. 그때부터 여기 있는 이 정조와 이 김홍도의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정조는 김홍도를 아주 좋아했어요. 김홍도를 얼마나 믿고 의지했냐면 이 김홍도한테 일본 지도를 그려다 달라고 하거든요. 근데 김홍도가 진짜로 쓰시마 섬에 가서 지도를 그려오기도 했습니다.
당시에 이 지도는요, 국가 기밀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일을 맡기는 것을 보면은 이 김홍도를 이 정조가 매우 특별하게 총애했던 것 같습니다. 이 정조는요, 그림 예술의 조예가 깊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림 경연대회 같은 것들을 열고 이렇게 주문을 하기도 했다고 해요. 자, 모두 보자마자 껄껄 웃을 만한 그림을 그리도록 하라. 즉, 재미있는 그림을 그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당시의 풍속화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되게 재미있는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그림들을 보면 그 인물의 표정이 너무 재밌습니다. 이 시대 이전에 그려진 그림들을 보면은 그 얼굴의 표정이 무표정인 그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그림의 인물 표정을 보면은 웃는 얼굴, 찡그린 얼굴, 화난 얼굴, 우는 얼굴 이렇게 다양한 표정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면서 그 상황을 상상하면서 재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잠깐 한 가지만 더 배경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조선시대의 신분제도, 사회 계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선시대 양반으로 태어났으면 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가장 위에 있는 양반. 양반들은 과거 시험을 볼 수 있었고 나랏일을 하는 그런 직업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나라의 일, 국정에 참여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가 중인입니다. 이 중인은 양반보다는 밑에 있고 상민보다는 위에 있는 신분인데 여기는 기술관, 기술관은 오늘날의 의사, 법률가, 화가, 아까 김홍도 화가잖아요. 김홍도도 중인이었대요. 이런 분들이 기술관이었고 중인 신분이었습니다. 향리는요, 중앙정부 말고 지방에서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그런 사람들. 서얼은요, 이런 경우에요. 그 아빠는 양반, 여기 양반, 근데 엄마는 둘째 부인. 이런 경우에 그런 자녀들을 서얼이라고 했는데 이런 분들이 이제 중인에 속하는데 혹시 홍길동 아세요? 예, 홍길동이 대표적인 서얼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양반인데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는 그런 신분이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상민인데요. 상민은 농사 짓는 사람, 그 다음에 장사하는 사람, 물건 만드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상민이었어요. 마지막으로는 천민입니다. 천민. 천민은 노비, 백정, 백정은 이제 가축 잡는 사람, 무당, 광대, 기생, 이런 사람들이 천민에 속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과거 그림을 보면요. 여기 그 그림 안에는 양반이나 중인 같은 사람들만 드러났어요. 그런데 이 시기의 풍속화를 보면, 그림들을 보면 이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이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풍속화를 통해서 이 다양한 계층의 생활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조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풍속화 뭐냐면요. 그 시대, 우리는 이제 조선시대 살펴보기로 했죠. 그 시대의 생활 모습을 그린 그림입니다. 정조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고 좀 특별하게 신뢰했던 화가가 김홍도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풍속화는요. 김홍도가 정조 임금에게 바친 국정보고서, 민생보고서, 조선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보고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풍속화에는 조선시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조는 재미있는 그림을 그리라고 했잖아요. 풍속화에는 익살과 해악. 다시 말하면 풍속화를 보면요. 웃음이 나고 재미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조선 후기의 풍속화는요. 우리나라의 풍속화가 예전에도 있었어요. 고려시대도 있고 있었는데 이 시기의 풍속화는 이제 많은 학자들이 회화적으로도 예술적으로도 가치가 크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함께 풍속화 그림을 보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할 풍속화가 총 26편인데요. 많죠? 그중에서 9편이 김홍도가 그린 작품이에요. 근데 그 9편의 김홍도 작품 중에서 잘 들어주세요. 5편을 작성해서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이따가 제가 추첨을 해서 작지만 기프티콘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공유해드리는 화면을 잘 보시면 그림 옆에 작가, 작품 이름 나오니까요. 잘 살펴봐 주시고 5작품 한번 작성해서 이따가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내용을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배경을 설명드린 거고요. 조선시대 아이는 어떻게 자랐을까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본격적으로 그림을 보여드릴 텐데 그림 속에서 누가 아이를 업고 있는지 아니면 누가 아이를 안고 있는지를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그림입니다. 누가 아이를 업고 있죠? 네, 엄마로 보이는 그죠? 이 사람 엄마가 업고 있는 것 같죠? 이 그림의 제목이 이거 김홍도 작품이네요. 행상입니다. 김홍도가 그렸어요. 김홍도 그림을 잘 보시면 배경이 없어요. 그냥 인물만 나와요. 그래서 사실 여기가 어딘지 지금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 건지 알 수는 없지만 이 제목이 행상인 것을 봐서 아마도 이분들이 지금 물건을 팔기 위해서 여기저기 다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빠는 여기 지게를 지고 있고요, 등에. 엄마는 광주리에 이렇게 광주리를 머리에 이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아기를 이렇게 업고 있는데 이 아기가 이렇게 포대기가 아니라 이렇게 상의 이 엄마의 옷 속으로 이제 아이를 이렇게 업고 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이 신발도 그렇고 이 행색을 보면은 좀 살림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그런 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는 엄마가 아기를 업고 있습니다. 자, 다음 그림 한번 볼게요. 이것도 김홍도의 나들이입니다. 나들이 어딘가에 가고 있어요. 이쪽 사람들은 일로 가고 있고 여기 있는 사람은 이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아이가 몇 명 나오죠? 여기 한번 세볼까요? 하나, 둘, 셋. 3명이 나옵니다. 먼저 엄마와 같이 소를 타고 이렇게 있는 이 아이, 그리고 그 뒤에 아빠 등에 업힌 아이가 있습니다. 저쪽에는 선비가 말을 탔는데 사실 이 말을 끄는 여기 아이가 나옵니다. 여기는 가족인 것 같고 가족이 어디 나들이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저쪽은 가족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아이는 이 선비의 시종일 것 같아요. 시종. 시종 드는 아이. 그래서 인물 표정을 좀 자세히 좀 보겠습니다. 네. 여기 이 가족이 나오죠? 아빠는 지금 너무 즐거워요. 같이 오랜만에 소풍을 가서 그런가 아니면 아이를 너무 예쁜 아이를 이렇게 업고 있어서 그런가 즐거운 표정이고요. 그리고 저쪽에 있는 이 선비, 말 타고 있는 이 선비는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을까요? 좀 이 부채로 얼굴을 가리고서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추측해보면 아이고 부끄럽게 남자가 아이를 이렇게 업고 다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양반들은 절대로 아이를 업지 않았거든요. 그렇지만 평민들은 남녀 할 것 없이 아주 자유롭게 아이를 업고 다녔다고 해요. 그래서 아까 그림에서는 아이를 업은 사람이 엄마, 지금은 아빠가 아이를 업고 있습니다. 자, 이 그림 보실까요? 이 그림은 어선도라는 그림입니다. 이 어선도, 어선이 뭐냐면 고기 잡는 배예요. 여기 배가 있죠. 배에 할아버지가 있는데 이 할아버지가 아기를 이렇게 업고 있습니다. 할아버지도 아이를 업고 있네요. 네, 잘 보면은 이 할아버지가 아이를 업고 그 뒤에는 술상 같은 것들이 술상이 차려져 있어요. 이제 할아버지가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지. 조선시대에 할아버지가 아이를 업고 다닌다. 이거 어떻게 느껴지세요? 실은 할아버지와
손자와의 관계를 좀 엿볼 수 있는 문화재가 하나 더 있거든요. 그게 바로 양아록입니다. 양아록. 육아 일기 같은 거예요. 일기예요, 일기. 근데 누가 썼냐 하면 할아버지가 손자를 키우면서 일기 형식으로 쓴 육아 일기입니다. 선비가 손자를 키우면서 육아 일기를 쓴다. 조금 이해하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잠시 영상을 좀 보겠습니다. 숲길이가 창문을 잡고 걸음마를 익힌다. 외출 후 집에 들어오면 문 앞에서 나를 기다리다 펄쩍펄쩍 뛰면서 기뻐한다. 열이 불덩이 같고 눕혀놓아도 고통스러워하니 안타깝다. 이틀 밤낮을 틈틈이 미움을 먹이고 어루만져 주었다. 아이가 장성하여 이것을 보면 할아버지의 마음을 알 것이다. 양아록 500년 세월을 뛰어넘은 위대한 사랑의 기록입니다. 네, 이 양아록은요, 조선시대 유일한 육아 기록인데요.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선시대의 집 구조를 보면요. 안채가 있고 사랑채가 있습니다. 안채에서는 주로 여성들이 생활을 했고요. 남성들은 사랑채에서 생활을 했어요.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남녀 7세 부동석. 7살이 되면, 아이가 7살이 되면 남녀가 같이 있지 못한다. 서로 따로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인데요. 7살부터는 사내 아이, 남자아이는 안채를 떠나서 남성들이 생활하는 사랑채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할아버지랑 같이 생활하는 거예요. 이 양아록에 보면은 내가 이 아이를 잘 키워서 가문을 이어나가야겠다. 우리 집안을. 그 출세를 시켜가지고 가문을 일으켜야겠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실 이 할아버지 이름이 이문건인데요. 이 이문건 가문은, 이 집안은 되게 고위 관직에 올랐던 출세한 가문이었는데 어떤 사건에 의해서 몰락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고향에 가가지고 귀양살이를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손자 아이를 낳고 이 손자 아이를 통해서 다시 우리 집안을 일으켜야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이 너무 강했는지 이 이문건 할아버지가 아주 위험천만한 일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 왕실이랑 양반 계층에서는요, 아기가 태어나면 아기 태 있잖아요. 태를 깨끗이 씻어가지고 잘 말려서 태 항아리에 넣고 묻었어요. 왜 그랬냐면 이렇게 해야지 아기가 아프지 않고 죽지 않고 건강하게 잘 자란다고 믿었거든요. 그런데 이 이문건 할아버지가 아이의 태 항아리를 글쎄 세종 이제 임금의 옛날 임금이죠. 세종대왕 왕자들의 태를 묻은 곳에 같이 묻은 거예요. 만약에 이 일이 발각이 되면은 이 할아버지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 발각되지는 않은 모양이에요. 아마 우리 손자를 통해서 우리 가문을 다시 일으키고 싶다라는 생각이 너무 강해서 이런 위험스러운 일까지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이문건 할아버지는요, 손자 이름이 수봉이었어요. 수봉이에게 직접 글 공부도 가르치고, 그리고 11살이었을 때는 술 마시는 법, 11살이면 사실 초등학생 나이인데 술 마시는 법, 그리고 하인들 다스리는 법, 이런 것들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일기에 보면은 이런 말도 나와요.
아, 내가 회초리로 아이를 때리니 나도 울고 싶다. 애가 아프니까 내가 대신 아프고 싶다. 이렇게 손자에 대한 할아버지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 양아록은요, 2015년에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잠깐 다시 돌아가 볼까요? 아이를 입었던 사람, 아이를 업었던 사람, 엄마, 아빠, 할아버지까지 지금 살펴봤어요. 이제는 이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김홍도가 그린 길쌈이라는 그런 작품인데요. 여기서는 누가 아이를 업고 있나요? 할머니가 아이를 업고 있는 것 같습니다. 며느리는 지금 옷감 짜는 일을 하고 있어요. 옷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할머니 표정 가까이서 한번 볼까요? 할머니 표정이 어떤가요? 며느리가 잘하고 있군 이런 표정인가요? 아니면 좀 못마땅한 표정인가요? 며느리가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아이를 업고 있기는 한데요. 뭔가 표정이 좀 재밌는 것 같아요. 만약에 할머니가 안 계셨으면 아마 이 엄마가 아이를 등에 업은 채 힘들게 일을 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잠깐 볼까요? 할머니의 그 옷고름을 잡고 있는 이 아이, 아주 작은 아이는 업고 있는데 이 아이는 좀 커서 이렇게 혼자 서 있네요. 근데 이 아이 왼손에 보니까 뭐를 들고 있어요. 이게 무엇일까요? 이게 바람개비예요. 지금 아이들도 좋아하는 바람개비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요, 대나무나 수수대 같은 걸로 바람개비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이 바람개비가 아이들한테 인기가 좋았다고 합니다. 다음 한번 작품 보겠습니다. 이 작품 그린 사람이 신한평입니다. 신한평의 제목이 자모육아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자애로운 어머니가 아이를 기른다 이런 뜻입니다. 이 작품은요. 이 신한평이라는 사람이 그린 유일한 풍속화라고 해요. 근데 이 신한평이 누구냐면요. 여러분 신윤복 아세요? 신윤복 아버지입니다. 신윤복도 풍속 화가로 매우 유명하죠. 김홍도 제자입니다. 이 신한평에게 아들이 2명, 딸이 하나 이렇게 있었는데 어쩌면 이 그림이 그 가족을 그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가족을 그린 거가 맞다면 이 아이 있죠. 이 아이가 신윤복일 것입니다. 한번 그림을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그림을 보면 이 3자녀를 둔 어머니가 어린 막내 아들을 지금 품에 안고서 젖을 물리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젖을 빨고 있는 이 아이를 너무나 인자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그 옆에 한 4~5살쯤 된 아이가 지금 졸려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누구한테 혼났는지 그래서 울은 건지 모르겠는데 이 눈을 비비면서 엄마를 찾아와서 서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 여기 보세요. 좀 이 아이는 어떤가요? 좀 표정이 무표정하죠. 무표정한 얼굴로 여기 복주머니를 이렇게 만지면서 가만히 앉아 있어요. 어쩌면 이 엄마가 너무 바쁠 때는 이 누나가 이 막내를 돌봤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은 엄마가 애기 젖 주는 시간이라 휴식 시간인데 쟤 또 왜 저러고 오냐?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정말 신윤복이 맞을까요? 잘 모르겠는데 이 그림을 보시면 이 그림은 신윤복이 그렸어요. 이제 나중에 화가가 돼서 이제 그림을 그렸는데 아기 업은 여인을 그렸습니다. 아기를 엄마로 보이는 이 여자가 아기를 업고 있어요. 근데 이 엄마 헤어스타일을 보니까 직업이 아마 기녀였을 것 같습니다. 기생이라고도 하죠. 기생은 잔치가 열렸거나 술자리가 있을 때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춰서 이제 흥을 돋우는 그런 일을 직업으로 하는 여자입니다. 앞에 그 자모육아라는 이 그림,
이 그림에서의 엄마 얼굴과는 달리 조금 요 그림에서 엄마 얼굴은 조금 무표정이에요. 그래서 이 엄마는 왜 이렇게 무표정하게 그렸을까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는데 아마 이제 기생은 천민이잖아요. 천민이 자식을 낳아도 그 자식도 천민이에요. 그래서 내가 업고 있는 이 아이도 천민인 것이 좀 이렇게 삶의 희망을 좀 뺏어버려서 이런 표정이 나온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아이에게 젖을 주는 그런 모습이 담긴 그림이 또 있는데요. 이 그림을 보면 지금 모두 점심을 먹고 있어요. 이 그림은 이제 제목이 점심인데요. 이 모두 점심을 먹고 있는데 단 한 명만 점심을 먹지 않고 있습니다. 누굴까요? 네, 여기 보이시죠? 다 밥을 먹고 있는데 이 엄마만 이제 아이에게 젖을 주고 있습니다. 이 아이마저도 지금 밥을 먹고 있는데 이 엄마는 이제 아이에 대해서 조금 희생적인 엄마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이게 사실 좀 재미있는 그림인데요. 이 그림에서도 배경이 안 나타나 있어서 여기가 지금 어떤 곳인지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지만 우리가 상상할 수 있어요. 아마 이 엄마가 이 사람들 일하는 사람들 밥을 해가지고 이렇게 와서 밥을 다 나눠준 다음에 애기 젖을 주는 것 같아요. 근데 밥그릇 보이시나요? 밥그릇. 여기도 밥그릇. 여기는 국그릇이 있는데 엄청 커요. 여기는 세숫대야처럼 커요. 옛날에 조선시대는요,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밥 양의 3배 정도 먹었대요. 3배. 그래서 좀 밥그릇이 크게 나오는데, 다른 그림에서도 이렇게 큰 그릇을 갖고 있는, 이렇게 큰 그릇, 이렇게 밥을 담는 그릇이 크게 그렇게 그려졌다고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아이를 이렇게 사랑스럽게 바라보면서 젖을 주는 엄마의 모습이 있습니다. 자, 엄마가 아이를 안고 있죠? 그런데 이 그림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아이가 있고요. 아이가 아주 어리지는 않아요. 이 사람이 누굴까요? 엄마일까요? 누굴까요? 자, 이 그림의 제목은 오누이입니다. 아마 누나였을 거예요, 누나. 그런데 이 둘이 지금 뭐 하고 있나요? 이 아이는요, 아주 아기는 아닌데, 좀 커다란 아이인데, 요 정도 나이면 아마 지게도 지고, 소도 끌고 했었을 나이인데, 보니까 바지를 입고 있지 않아요. 네. 그래서 요것을 보고 사람들이, 이 아이는 좀 몸이 불편하거나 아픈 아이일 거야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 견해도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 누나가 놀아주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자, 여기 배경을 보니까 막 수양버들이 있고 그래서 여기가 집인 것 같지는 않고요. 아마 그 근처에 물가가 있는 들판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요, 이 아이를 돌봐주는 그 가족 구성원에 형제, 자매들도 특히 누나가 그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요거 보시면요, 이 그림은 경직도예요. 경직도. 이게 말이 좀 어렵죠? 어떤 뜻인지 좀 설명드릴게요. 이거는 경작하다, 농사짓다라는 거고요. 이거는 비단을 짜는, 곶감을 만드는 그런 농사짓고 비단 짜는 그런 모습이 담긴 그림인데 한번 잘 볼까요? 여기 문 밖에 남자 둘이, 이 남자는 누굴까요? 아빠일까? 삼촌일까? 이 남자 둘이 논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고요. 이 집 안에는 보니까 엄마가 있고, 좀 자세하게 볼게요. 엄마, 그리고 아이들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아이들은 몇 명인가요? 2명이 보이죠? 엄마가 저는 요즘에만 아이들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밥 먹여주는 줄 알았는데 옛날 그림에 보니까 아이들 밥을 먹여주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혼자 먹고 있네요. 그리고 요 앞에는 할아버지가 진지 드시면서 이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옛날에는 이제 함께 온 가족이 생활하면서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가 다 함께 아이와 함께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요 그림 재미있습니다. 이거 좀 특별한 날인데요. 이거 어떤 날일까요? 이거는 바로 여기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돌잔치 날이에요. 아이가 드디어 1살이 되어서 돌잔치를 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 아이가 주인공이에요. 첫 번째 생일을 맞았습니다. 여러분 돌잡이 아시지요? 돌잡이. 하나 뭐 이렇게 잡는 거잖아요. 아기가 잡게 하는 거. 뭐 실을 잡기도 하고 붓을 잡기도 하고 하는데 이 아이도 조금 가까이서 보면 뭔가를 잡고 있고 그거를 엄마가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웃들이 다 와가지고 이 아이가 무엇을 잡는지 이렇게 이웃들이 와서 보고 있어요. 이 돌잔치라는 게요. 우리 아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죽지 않고 옛날에는 많이 아프고 죽었나 봐요. 그래서 죽지 않고 이렇게 잘 살았어요. 잘 살아있어요. 축하해 주세요 하는 의미여서 이웃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집 아이들 이렇게 데리고 와서 축하해 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보시면 그림에 닭이 있어요. 닭. 이 닭도 축하해 주러 왔나요? 닭이 좀 중요한 의미예요. 뭐냐 하면 이 돌잔치 날은 이 수탉에게 먹이를 엄청 많이 준대요. 왜냐하면 이 닭의 수탉의 요 머리에 붉은색 벼이 있죠. 요거를 벼슬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우리 아이가 자라면 나중에 벼슬 출세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으로 생각해서 이 수탉에게 모이를 많이 주었습니다. 근데 집에 닭이 없다 이러면 사가지고 와서 이렇게 그 모이를 되게 많이 줬다고 합니다. 좀 재밌는 것 같아요. 닭의 볕과 벼슬 이렇게 연결시켰다는 게 좀 재밌는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병풍 그림이에요. 병풍 아세요? 이렇게 우리나라 뭐 침실이나 이런 데 이렇게 세워놓는 병풍. 이 병풍은 어디에 세우는 병풍이었냐면 왕이 잠자는 곳, 침전에 설치를 했던 병풍인데 왕은 어떤 그림을 보면서 잠들었을까? 바로 이 경직도 병풍이에요. 한번 볼게요. 자, 이 경직도는요. 백성들이 이렇게 힘들게 농사짓고 이렇게 힘들게 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 잘 하세요. 정치에 힘쓰세요. 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왕의 침전에 설치해서 왕이 항상 왔다 갔다 하면서 정신 차리게 보도록 그렇게 했다는 그림입니다. 요거 자세하게 요 부분을 보면요. 조금 흐릿한데 보면은 엄마들이 일하고 있는데 엄마 옆에 여기 엄마가 일하는 옆에 같이 있어요. 요즘 아이들은 어떤가요? 엄마가 일하는 모습을 볼 수 있나요? 그런데 이 조선시대에는 엄마가 일하는 곳에 바로 가까이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조선시대 아이는요. 온 식구가 업어주고 안아주고 해서 키웠다고 합니다. 형제들이 많아서 형제들 사이에서 자랐고요. 항상 이웃들도 가까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개개인 한 명 한 명의 그런 의미가 아니라 가족의 구성원이었어요. 가족의 멤버였어요. 그리고 이 아이는 우리 가문을, 우리 집안을 살리는 그런 존재야. 항상 우리 가족, 우리 가문을 생각하는 그런 의미의 존재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부모가 일하는 그 삶의 현장에 아이도 항상 같이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이들은요. 지금 우리 아이들처럼 놀았고요. 또 공부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 지금 일을 하지는 않잖아요. 조선시대 아이들은 일도 했어요. 한번 그림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그림 보이시죠? 지금 사실 이 아이들이요. 나무를 해갖고 오는 길이에요. 지게를 지고 지게에 나무들이 엄청 많습니다. 힘들었는지 잠깐 내려놓고 우리 좀 놀자 이러면서 지금 놀고 있어요.
여기 이분은 어른이에요. 이 어른은 이렇게 소나무에 이렇게 기대면서 뭐 하고 노는지 보고 좀 약간 심판 봐주는 것 같은데 저 뒤에 이제 막 놀러 오는 아이도 있습니다. 자, 이 놀이가 무슨 놀이냐면 고누놀이라고 해요. 이것도 김홍도가 그린 그림인데요. 잘 보시면 여기에 좀 흐릿한 이런 무늬가 있죠. 그림이 있죠. 요런 그림, 요 오른쪽에 보이시는 이런 그림을 흙에다가 이렇게 새겨가지고 여기에 이제 돌이나 나뭇잎이나 이런 거를 활용해서 이제 놀이를 했었던 고누놀이를 그린 그림이에요. 아이들은 일도 했고 놀이도 했습니다. 자, 이거 무슨 놀이인지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지금 무슨 놀이 하는 걸까요? 자, 우리도 한국인 분들은 아마 다 한 번씩은 해보셨을 바로 뭐예요? 공기놀이입니다. 네네, 공기놀이입니다. 자, 지금 공기 이렇게 던져가지고 이렇게 손으로 잡고 다시 던지고 다시 받아서 잡고 막 이런 놀이를 하고 있는데 돌 가지고 이렇게 모여서 놀이를 했습니다. 근데 이 사실은 원래 이 공기놀이는 남자도 하고 여자도 하고 아이도 하고 어른도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놀았는데 이 두 그림을 한번 비교해봐요. 여기는 고누놀이를 하고 있고 여기는 공기놀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아이들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나요? 이 아이들은 땅에 고누 그림판 그린 거 요 밑에를 바라보고 있고 이 아이들은 이렇게 눈을 들어가지고 요 공기 돌을 바라보고 있죠. 네, 재밌는 그런 시선을 이렇게 처리했구나. 재밌는 생각이 들어서 소개를 했습니다. 아이들이 일을 했는데요. 놀이만 한 게 아니라 이제 일도 했어요. 근데 이 여자아이 한번 보세요. 엄마가 들고 있는 것보다 더 무겁고 많은 것들을 들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부채도 들고 담뱃대도 들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뭐 이렇게 냄비 같은 것도 들고 자, 조선시대 여자아이는요 이런 일 아주 많이 했습니다. 근데 보시면 뭐 한두 번 들어본 솜씨가 아니죠. 아주 익숙해 보입니다. 이게 김홍도의 시주라는 그런 그림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 스님들이 돈 받고 점 봐줘요. 점. 그거를 이제 구경한다고 길을 가다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그 뒷모습입니다. 여자아이들은 이렇게 뭐 무거워 보이는 이런 물건들 이렇게 이동하는 그런 일을 했고요. 그리고 남자아이들은 어떻게 했나 한번 볼게요. 남자애들 여기 지금 선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선비들 아주 여기 앞에는 물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나무도 있고요. 그늘도 있고요. 이런 데서 지금 뭐 시를 쓰는지 그림을 그리는지 이렇게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꼭 남자아이를 이렇게 데리고 다녀요. 이 남자아이는 이 선비들의 아마 하인들의 아들일 거예요. 아마 시종으로 데리고 다니면서 뭐를 시키냐면 차를 끓이게 해요. 따뜻한 차를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면 우리 이제 뭐 할 때 커피 한 잔 마시는 것처럼 차를 끓이게 하는데 가까이서 한번 이렇게 보면은 네, 막 불을 지피고 여기다가 주전자 놓고 이제 차를 끓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다 들고 오는 거예요. 엄청 좀 무거웠겠죠. 그래서 이런 짐을 다 들고 와서 이제 그 선비들이 좋은 여가 시간을 보낼 때 이렇게 차 끓이기, 불 피우기를 했어요. 또 여기 보니까 이분은 아예 그냥 발을 담그고 이러고 계시네요. 근데 옛날 문인들은 조금 이렇게 물을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아까 그림에서도 여기 물가에서 시 쓰고 그림 그리고 여기는 발 담그고 이렇게 여가 시간을 보내는데 이 아이가 지금 이게 사실은 술병이에요. 술병 시중을 들고 있습니다. 아, 오늘은 내가 좀 술 한 잔 마시고 싶구나 하면은 이런 시중도 들었어요. 여기 보니까 지금 조랑말, 작아 보이는 이 말을 타고 갑니다. 이 그림의 제목은 기마원행인데 말 타고 지금 선비가 가고 있는데요. 세상에 이 말을 아무 신발도 신지 않은 이 아이가 말을 끌고 가고 있어요. 네, 어린 그 아이들이, 동자들이 이런 일들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이거는 선동정약이라고 해서 좀 더벅머리예요. 더벅머리. 지금으로 치면 약간 청소년 같은 그런 느낌의 아이인데요. 지금 열심히 불을 피우면서 약을 다리고 있습니다. 네, 이런 모습들을 보면 그 시대에 조선시대의 아이들은 놀기만 한 게 아니라 이렇게 일들을 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지금 여기 선비가 막 붓을 들고 막 뭔가를 막 적으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앞에서 뭐 하고 있나요? 먹을 갈고 있어요. 바로 이 선비의 시중을 들면서 이 선비가 이렇게 쭉 적어나가는 거를 이렇게 바라봤겠죠. 아이들은 선비의 시중을 들면서 그렇게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그림 좀 기억해 보세요. 이 그림 그린 사람이랑 이 그림 그린 같은 사람이 그렸어요. 근데 되게 비슷해요. 여기도 아이가 먹을 갈고 있고요. 여기도 먹을 갈고 있는데 차이점이 있어요. 여기는 방 안에서 이제 먹을 갈고 있고요. 여기는 정원에서. 그리고 여기는 종이에다가 막 이렇게 쓰는 건데 여기는 타초라고 해가지고 넓은 나뭇잎에다가 이렇게 무언가를 쓰고 있는데 그 앞에서 먹을 갈고 있어요. 이러면서 옛날 아이들은 선비들의 시중을 들면서 또 배웠다고 합니다. 자, 이제는 조선시대 아이들이 어떻게 공부했는지, 어떻게 배웠는지를 알 수 있는 그림들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볼게요. 여기 이 사람들은 선비예요. 좀 재밌는 얘기를 해드릴게요. 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관직에 나가기 위해서, 나란 일을 하기 위해서 과거 시험을 봐야 되는데 그 과거 시험이 몇 대 몇이었을 것 같아요? 3000대 1이었대요. 자, 그럼 굉장히 많은 선배들이 과거 시험에 떨어지는 거잖아요. 시험 떨어지면 이 사람들 뭐 했을 것 같아요? 요즘에 회사 열심히 다니다가 나 너무 힘들어 못하겠어. 에이, 치킨집이나 해야지.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그 말도 사실 옛날이래요. 제가 대학생들에게 물어봤더니 요즘에는 회사 열심히 다니다가 아우 힘들어. 그냥 유튜버나 해야지. 이런 경우가 있대요. 근데 옛날에는 이렇게 벼슬에 이제 떨어지면 과거 시험에서 떨어지면 이렇게 자리짜기를 했다고 해요. 자리짜기, 자리. 돗자리처럼 자리. 이 마루에다 까는 이런 거 보신 적 있죠? 그래서 이런 자리를 짜면서 이렇게 있는데 사실 조금 살림이 넉넉한 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옛날 아이들은요, 농사철에는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공부할 틈이 없어요. 무조건 부모님을 도와서 같이 일을 해야 하는데 조금 한가한 시간이 나면 부모들이 어떻게든 공부하게끔 좀 배려를 해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뒤에 보시면 이 아이가 있죠? 이 아이가 지금 엄마, 아빠 이렇게 일하고 계신데 뒤에서 이제 이렇게 글을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기회만 되면 너는 공부해라. 이렇게 배려하는 부모님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제가 지금 소개해드릴 그림은요.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그림입니다. 이걸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이 그림은 김웅도의 서당이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자, 이 그림 너무 재밌지 않나요? 지금 이 아이 왜 이러고 있어요? 네, 아마 숙제를 좀 안 해온 것 같아요. 엄청 꼬지람을 혼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한 손으로 눈을 비비면서 울면서 이렇게 이쪽 한 손으로는 여기 데님을 풀고 있어요. 왜요? 아마 회초리 맞을 것 같아요. 여기 회초리 있죠. 네, 회초리를 맞을 예정이던지 아니면 이미 맞았던지 둘 중에 하나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아이는 이렇게 울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어때요? 아주 너무 재밌고 귀여워하는 그런 표정이고요. 여기 보시면 훈장님도 얼굴을 좀 가까이서 보면은 너무 귀여워 죽겠네. 약간 이런 거를 참는 듯한 그런 얼굴 표정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보시면 자, 아마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어제 공부한 거 한번 외워봐라 이렇게 했더니 모르는 거예요. 뭐 공부를 못 해왔을 수도 있죠. 그런데 여기 있는 요 사람 이렇게 입을 가리면서 몰래 이렇게 알려주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여기 있는 이 두 명은 지금 눈이 이 책으로 가 있어요. 다음에 아마 훈장님한테 나가서 검사받아야 되는 그런 아이들인 것 같고요. 여기는 이미 다 통과한 것 같아요. 이 상황을 아주 웃으면서 즐기고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요 사람은 지금 갓을 쓰고 있어요. 이 사람은 아마 결혼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이 서당에는요, 7, 8살에 입학을 해서 한 15, 16세까지 다녔대요. 그 말은 한 지금으로 치면 초등학교 나이, 중학교 나이까지 서당을 다녔던 거예요. 그래서 조선시대의 사설 초급 교육기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이 사람도 나 공부하고 싶다. 나 공부해야지. 글 배워야지. 라고 마음만 먹으면 같이 공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서당과 관련된 그림이 또 하나 있어서 소개하려고 가져왔습니다. 이건 누가 그린 거냐면요, 영국 화가예요. 여성 화가입니다. 이거는 좀 아까 보여드린 이 서당의 한 150년, 100년 후의 서당의 모습이에요. 이 여성 화가가 한국에 와서 이런 장면을 보고 그림으로 남겼어요. 한참 후의 서당인데 좀 비슷하죠? 근데 이 사람 이름이 이제 이 그림을 그린 사람 이름이 엘리자베스 키스인데 이 사람이 이 그림을 그리고 이렇게 뭐라고 좀 남겨놔요, 글씨를.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훈장님은 애들 앞에서 이렇게 담배를 피면서 가만히 있고 얘가 지금 반장처럼 공부하다가 졸거나 공부 잘 안 하는 애들 이렇게 회초리로 막 등짝을 막 때린대요. 그런 장면을 지금 그린 거예요. 지금처럼 생각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선생님이 애들 앞에서 담배도 피고 가르치지도 않고 가만히 앉아 있고 반장은 막 때리고 지금으로서는 이해되지 않는 그런 내용인데요. 아무튼 재미있게 이 그림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 엘리자베스 키스가 한 1920년대 그린 그림을 보면요. 이렇게 서당이라고 해서 항상 실내에서만 공부했던 건 아닌 것 같고요. 밖으로 나가서 이렇게 외부 견학이라고 할까요? 자연 속에서 이렇게 아이들 데리고 나가서 공부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 아이 보이세요? 요 아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것 같으세요? 네, 아무래도 좀 신발끈을 잘 다시 매려고 이렇게 쪼그려 앉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되게 이 목판화 그림인데요. 이걸 보면서 정말 요즘에 유치원 아이들, 어린이집 아이들도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조금 이렇게 뒤에 가가지고 신발끈 매고 이런 그런 모습이 떠올라서 좀 재미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아이들 다시 그 조선시대로 돌아가서 이 아이들은요, 어떤 책을 봤을까? 여기도 책이 있는데 이 책은 어떤 책이었을까요? 우리 아는 거 있죠? 하늘천, 따지, 거물현, 두루와 이 천자문, 한자 1000개. 이거를 이제 배웠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천자문을 다 떼고 나면은 동문선, 명심보감, 더 어려워지면 소학, 더 어려운 책, 통감저료 이런 책들을 보았는데요. 잘 보시면 이게 다 유교 덕목, 유교, 공자, 맹자, 유교 학자들이잖아요. 또 유교의 기본 원리, 자, 완전히 유교에 대해서 가르치는 이런 책들을 보면서 아이들을 가르쳤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조선시대는 완전한 유교 사회였던 거죠. 그렇다면 유교 사회에서는 이 아이들을 어떻게 봤을까요? 여러분, 한국 아이들은요, 뱃속에 있을 때 이미 1살인 거 아시죠? 한국 아이들은 좀 나이가 1살 더 먹고 태어나잖아요. 왜 그러냐면 아이는 이 뱃속에 잉태되는 순간부터 이미 하나의 인격체다. 근데 이 아이는 아직은 어리고 미숙한 존재다. 이렇게 봤어요. 그리고 유교 사회에서는 장유유서, 어른이 먼저야. 어른을 먼저 공경해야 해. 어른과 아이 사이에 순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자아이, 여자아이, 솔직히 남자아이를 남존여비, 남자아이를 조금 더 귀하게 여겼어요. 왜요? 우리 가문을 이어야 되잖아요. 가문을 이어서 일으켜야 하잖아요. 그래서 남자아이를 좀 귀하게 여겼고 가정에서
훈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훈육. 자, 그러면 훈육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아이를 가정에서 제대로 가르쳐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이 조선시대에는 부모가 어떻게 아이들을 키웠을까요? 자, 엄부자모. 아버지는 엄격했습니다. 엄마는 자애로웠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 이 아이 뭔가를 잘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종아리를 걷고 회초리로 이제 맞습니다. 사실 종아리 걷어 이런 말 저도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잘못하면 따끔하게 혼내야 하는 엄격한 아버지의 모습. 반면에 엄마는 아까 보았던 이 자모육아라는 그림에서 봤던 것처럼 항상 자애롭고 사랑이 많고 따뜻하고 이렇게 보살펴주는 그런 존재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전통사회에서는 아버지는 좀 엄격하고 어머니는 사랑이 많은 존재. 요즘은 어떤가요? 요즘은 조금 그런 모습이 바뀐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유교 사회에서는 부모들이 자녀들한테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먼저 행동거지, 행동, 몸가짐. 저도요, 어렸을 때 막 다리를 떨면 아버지가 딱 이렇게 다리를 때리면서 다리 떨지 마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몸가짐, 옷차림, 옷 바르게 입어야 된다. 자, 제가요, 유치원에서 교사를 했을 때 어떤 아이가 이렇게 티셔츠를 거꾸로 뒤집어서 입고 온 거예요. 보니까 여기가 좀 답답하게 보이고 좀 불편해 보여서 제가 바르게 입혀줬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그 아이의 아버지께서 이 아이가 거꾸로 입고 싶어서 거꾸로 입었는데 왜 바꿨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많이 바뀌었구나. 예전에는 옷 똑바로 입어. 근데 지금은 뭐 괜찮아. 거꾸로 입을 수도 있지. 네가 원하면. 그렇게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리고 음식 먹을 때 젓가락질 똑바로 해야 돼. 그거 틀렸어. 예절 바르게 소리 내면 안 되고 어른이 먼저 숟가락 들기 전에 너가 먼저 먹으면 안 돼. 이런 것들 다 가정에서 부모들이 가르쳤습니다. 말 조심해야 하는 것도요. 그리고 또 인간관계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부모, 공경해야 한다. 효도, 항상 강조했고요. 선생님, 하늘같이 생각하고 선생님을 공경해야 된다. 친구를 사귈 때, 다른 사람이랑 같이 있을 때 네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부모가 다 알려줬어요. 요즘에는 어떤가요? 부모들이 어떤 거를 주로 가르치나요? 혹시 요즘에는 좀 학습적인 거, 한글, 영어, 수학 이런 거에 조금 더 집중하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요. 너 추워도 네 옆에 너보다 더 얇은 옷 입은 사람 있으면 춥다고 말하지 마. 이렇게 배려하는 법,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법, 인성교육 이런 것들을 가정에서 가르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 볼게요. 조선시대 부모는요. 자녀에게 자애롭게 따뜻하게 돌봐주면서 사랑으로 키웠지만 엄격할 때는 엄격하게 가르쳤습니다. 남자아이들이 배워야 할 것, 여자아이들이 배워야 할 것이 좀 달랐어요. 그리고 아이가 어렸을 때는 3세 이전에는 한없이 사랑만 해주다가 이제 3세, 4세, 5세 유아기로 접어들면 이제는 엄격하게 훈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부모를 공경하도록 가르쳤습니다. 제가 이 그림이 참 의미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그림을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거 무슨 날인가요? 아버지의 생신날이에요. 보니까 사실 맨 뒤에 있는 사람은 이 원근법에 의해서 좀 작게 그리고 이 시점 여기 있는 사람들이 더 크게 그려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보니까 아버지는 엄청 크고 그 밑에 이제 이 아들들, 자녀들, 자식들은 좀 작아 보이죠? 왜 그랬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이 그림을 잠깐 설명드리면 이 아들들은
다 관직에 있어요. 나라 일을 하는 한마디로 아들들 다 출세한 거예요. 잘 나가는 거죠. 그런데 이 아버지의 생신날 여기 이분이 아마도 장남이었을 거예요. 맏아들. 이 아들이 무슨 옷을 입는지 한번 볼까요? 색동옷, 알록달록한 어린이들이 입을 만한 그런 색동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아버지, 제가 출세하고 나란 일을 하고 나이도 먹었지만 아버지 앞에서 저는 그냥 어린아이 같을 뿐입니다. 이 술 한 잔 받으세요 하고 술을 올리는 장면입니다. 이 정도로 색동옷을 입을 정도로 아버지께 이렇게 술을 올릴 정도로 아버지를 공경하고 효도를 표현했던 그런 그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가 조선 시대로부터 무엇인가를 배워야 한다면 여러분 뭐를 배우고 싶으세요? 저는 이제 이 강좌를 준비하면서 어떤 거를 좀 우리가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일단 그게 좋아 보이더라고요. 아이들을 항상 업거나 안거나 항상 가까이 있는 거, 신체 접촉을 충분히 하면서 가까이 하는 거. 그리고 먼저 부모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먼저 본을 보이는 거. 아까 훈육을 했을 때 행동, 말하는 거, 식사 예절 이런 것들 말로만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먼저 부모가 먼저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참 조선시대에 지금보다 여러 가지가 어렵고 열악했을 텐데도 자녀의 양육, 자녀 교육 이거에 대해서는 정말 정성을 다했다고 생각해요. 아이들이 일을 도와야 했지만 시간만 남으면 공부해라. 이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애써서 가르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이런 생활 예절, 행동 거지 이런 것들을 가정에서 지금은 좀 다른 기관이나 시설에 맡겨버리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정말 가정에서 부모가 가르치는 거 이거는 지금도 좀 적용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습, 공부하는 것보다 먼저 인성교육, 사람을 대하는 법, 내 마음가짐 이런 것들을 좀 먼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조선시대에는 이제 아이가 어렸을 때는 한없이 사랑해주다가 아이가 이제 자라면은 훈육도 하고 엄격하게 가르친다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자녀의 성장에 따라서 부모 역할을 달리 했던 것도 우리가 좀 배울 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성북구 어떤 이제 서울시의 성북구에 어떤 인문 자산들이 있을지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그 통속화 중에서 여러 편의 그림들이 간송미술관에 있습니다. 근데 제가 7월에 여름에 간송미술관에 방문을 했는데 여기 보니까 간송미술관이 지금 문이 닫혀 있잖아요. 네, 문이 닫혔어요. 2년 동안 여기 내부를 이제 그 시설을 정비하기 위해서 휴관을 한대요. 그래서 지금 가면은 볼 수는 없고요. 대신 홈페이지에서 이렇게 어떤 작품들을 소장하고 있는지 자세히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2년 후에 이제 다시 개장을 하면 그때는 미술관에서 직접 이제 작품들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간송미술관이요. 한국 최초의 근대식 사립미술관입니다. 그래서 그 간송 전형필 선생님이 1930년대에 세운 미술관인데요.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린 그림 중에서 이거 고사윤필, 기마원행, 반이한준, 그 다음에 자모유가, 선동전약 요런 그림들이 이제 간송미술관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영상과 함께 소개해드린 양화록, 할아버지가 썼던 육아일기 기억나시죠? 이 양화록은요, 성북구 보문동에 어떤 개인이 보유하고 있대요. 이게 이제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인데 이렇게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성북구에 있는 소중한 어떤 연구 자료로서 가치가 있는 그런 역사적인 유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 제가 아주 간단한 그냥 오늘 다뤘던 내용들을 조금 복습하는 의미에서 퀴즈를 아주 쉽게 냈습니다.
채팅창에 그냥 한번 올려주시겠어요? 아주 쉬운 문항들입니다. 첫 번째, 정조가 가장 사랑했던 화가는 누구였나요? 네, 아주 빠르십니다. 자, 그 다음에 풍속화에는 뭐가 있다? 생각나는 대로 한번 다 적어봐 주실래요? 풍속화에는 뭐가 있었죠? 뭐가 있었을까요? 아, 네. 아, 감사합니다. 아기가 있다. 네. 재미있네요. 생활이 있다. 네. 서민들의 삶이 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조선시대 사람들의 생활 모습, 그리고 뭐 웃음과 재미, 익살과 해악, 이런 내용들 생각해 봤고요. 또, 조선시대 사설 초급 교육기관 뭐였죠? 네, 맞습니다. 아, 네, 진짜 빠르시네요. 네, 서당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아버지는 엄격하고 어머니는 자애롭다는 것을 이르는 말 뭐였었죠, 저희가? 네, 맞습니다. 네, 빨리 이렇게 올려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이런 내용들 좀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김홍도 작품 5점 한번 이렇게 적어보실 수 있으세요? 제가 조금 이거는 우리 외국인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 강좌 다 끝나도 채팅창 좀 잠깐 열어놓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늦더라도 괜찮으니까 기억나는 작품 5개 이름 올려주시면 제가 다 그거 저장을 해놨다가 이렇게 추첨 통해서 기프티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천천히 올려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희가 네, 잠시만요. 아, 너무 많은 분들께서 네, 이렇게 네. 자, 그러면 저희가 지금 55명에 이렇게 많이 저는 중간에 나가시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했었는데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우리 저희 좀 기념 사진 촬영을 좀 해도 될까요? 네. 혹시 여건이 되신다면 잠깐 저희가 좀 인원이 많아서 3차례에 걸쳐서 사진 촬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잠깐 여건이 되시면 잠깐 화면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첫 번째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다시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또 이 오늘 들은 강좌와 관련해서 좀 생각나는 거 그리고 좀 느낀 점이 있으시다면 저희가 오늘 이 강좌를 유튜브에 그 녹화본을 올려둘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그 유튜브 링크를 발송해 드릴 거예요. 그럼 거기에 댓글 형식으로 질문이 있으시거나 좀 느낀 점이 있으셨다면 남겨주시면 제가 다 읽어보고 또 답변 드려야 될 부분들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나가지 마시고요. 제가 좀 만족도 조사를 해야 합니다. 네, 여기 혹시 여기 QR코드 보이시나요? 네, 요거 이렇게 사진으로 촬영하셔서 이 강좌에 대해서 들으시고 어떠셨는지 잠시만요. 그리고 네, 만족도 조사를 조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요 채팅창에다가 만족도 조사 링크를 또 올려두겠습니다. 거기를 클릭하셔서 만족도 조사를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 QR코드를 찍어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링크 다시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완료하셨나요? 오늘 강의를 듣고 혹시 조금 짧은 이야기지만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마이크를 잠깐 켜서 말씀하셔도 되고요. 또 여기 채팅창에다가 남기는 것이 더 편하신 분들은 남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분께서는 이제 아이 돌잔치에 닭에게 모이를 많이 줬다는 그 장면에서 그런 내용도 처음 알게 되기도 했고, 그다음에 아버지 생신에 색동옷 입은 아들이 인상적이었다고 그렇게 또 남겨주셨습니다. 네. 좀 어떤 그림이 가장 좀 기억에 남는지도 올려주시면 좀 재미있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그림 좀 기억에 남으시나요? 아, 네. 아, 서당 그림이 기억에 남았다고 그러셨군요. 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고 링크를 다시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다가도 댓글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의를 경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채팅창은 잠깐 열어놓을 테니까 혹시 미처 못하신 분들은 천천히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오늘 보니까는 엘리자베스 키스 여사 그림 또 기억에 남는다고 말씀하신 분들도 계시네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강좌는요, 이것으로 마치고 너무 잘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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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자리로 감사합니다. 하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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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아, 여기 돌잔치 그림.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내가 드시고. 감사합니다.